자,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센티움학원에서 고1 내신대 위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이고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압구정 센티움 학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원에서도 출강을 하고 있고요. 고3 수능 다과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수학 학습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4가지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개념, 문제풀이, 복습, 멘탈하고 습관. 자, 일단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등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 자, 근데 그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수학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정말 중요한 건 다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해만큼 정말 암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암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푼다 이런 걸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어떤 공식을 암기한다의 느낌이 아니고 어떤 문제의 상황과 조건을 봤을 때 네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것들을 잘 꺼내 쓰는 그런 행동 영역들, 생각 체계들, 생각 흐름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조건을 봤을 때 그 다음을 얘가 어떤 식으로 식을 정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뭔가를 내가 이끌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체계 이 전체를 우리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 체계, 행동 영역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그 전체를 우리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문제에 주어진 상황들, 조건을 잘 읽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건과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해야 할 생각의 흐름들을 생각을 하거나 하는 요 생각 체계를 잘 적용을 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화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심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뭐 중상 난이도, 상난이도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아는 문제집으로 설명을 드리면 센이라는 문제집 있죠. 센이라는 문제집에 B단계의 문제를 잘 풀고 설명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센 C단계 문제는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심화 문제와 일반 기본 유형은 좀 다른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기본 유형은 기본 유형대로 공부하고 심화 문제는 심화 문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화 문제는 심화 문제만의 심화 개념과 아이디어가 학습이 되어야 잘 풀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잘못된 공부 방법은 센 C단계를 손을 대보니까 잘 안 되더라. 다시 B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B단계 또 된 것 같은데 C단계로 갔는데 다시 안 돼서 또 넘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위로 치고 가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형태의 공부는 절대로 아이를 상위권으로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가 기본 유형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심화 문제를 잘 공부를 하면서 1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다 못 맞추더라도 10개를 다 틀리더라도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적화 풀이에 대한 얘기인데 중학교 때는 최적화 풀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풀든 간에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크게 시간이 모자라는 일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무조건 시간이 모자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단순히 풀 수 있고 맞출 수 있고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잘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최대한 빠르고 간결한 풀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풀이에 대해서 체계화가 잘 되어 있어야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디자인이 돼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풀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복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뭐 복습에 대한 습관화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수학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수학도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업 후 그리고 주 1회 복습이 좀 습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후 복습은 그날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오늘 뭘 배웠고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복기하면서 그 수업을 정리하는 느낌의 복습을 말을 하는 거고요. 사실 그 복습은 1시간도 걸리지 않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수업을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 아니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그 집 앞에 놀이터 같은 데서 한 20분, 30분 생각하고 들어가면 충분히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간단한 복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 1회 복습 같은 경우는 그 주에 풀었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왜 틀렸었고 여기서 무슨 계산 실수를 했었고 그리고 내가 왜 이 다음 단계는 생각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피드백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만 복습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력 향상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흔히들 착각을 하시는 게 수학에서는 틀린 문제로 오답 노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답 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오답 노트를 하는 본질은 내가 틀렸던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뭘 생각을 못했는지 다음번에 이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복기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런 방식대로 복습을 하면 실질적으로 오답 노트와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오답 노트를 하더라도 그런 생각 없이 오답 노트를 하게 되면 오답 노트를 하는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려도 계속 틀리는 아이들은 또 틀리고요. 한 번만 틀려서 그 다음 문제 고쳤을 때 그 문제를 바로바로 맞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프 피드백이 굉장히 잘 되는 학생들이겠죠.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좀 체계화시키고 습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멘탈 습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중등수학 학습법에서 고등수학 학습법으로 잘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등수학 학습법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를 풀어주고 설명을 해주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 문제를 다시 풉니다. 잘 되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풀어줬던 것을 기억을 바탕으로 잘 따라하니까요. 자,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수업은 잘 이해가 됐고 수업 시간에는 하나도 모르는 게 없었는데 집에 가서 해보려니까 내가 안 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거든요.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의 조건과 해석을 보고 내 스스로가 꺼내서 쓰는 생각, 체계와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아이들의 생각은 아직 그렇게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처럼 앞에서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선생님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수학 공부의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업 시간에 하던 다 이해가 됐지만 집에 가서 해보려면 당연히 잘 안 될 거고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수학 공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어려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것 7, 모르는 것 3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아는 것 3, 모르는 것 7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7을 잘 학습을 하고 아는 것 3을 내가 진짜 아는지 점검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춰야 고등수학을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이 조급함을 좀 버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수학은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성적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과정들을 잘 쌓아야 기본적으로 지금 배우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고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과정이 좀 비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따라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문제를 푸는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금방 숙제를 하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모른다 아니면 잘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거나 바로바로 안 된다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결국 반복만이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고 실력을 올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급함을 좀 버리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결국 완성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수학 학습법하고 습관이 잘 정립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상한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심화학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신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상화가 잘 돼 있으면 수원투가 자연스럽게 잘 될 겁니다. 수원투 학습이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뭐냐면 수상화 학습이 잘 안 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고등수학이 가장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상화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심화학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적절한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선행학습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신을 어느 정도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수능에서 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양의 선행학습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급하게 나갈 필요는 없고요.
가끔가다 뭐 이렇게 미적분까지 선행을 해야 뭐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을 거는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절한 선행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많이 선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1학년 때는 수학 학습법하고 습관이 잘 정립이 되면 나머지는 잘 따라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수학학원을 선택하는 가이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뭐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고등수학은 학원이 아닌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중등수학 때까지는 시스템 학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큰 학원의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등수학은 대부분 선생님의 재량으로 아니면 선생님마다의 저마다의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학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중요한 거고요. 사실 중등수학과 다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마다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도 다 다를 거고요. 문제풀이도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 시스템화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시스템이 있는, 제대로 잡혀있는 선생님을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학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선생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 수업을 들었는데 여기까지 수업을 들었으면 다른 선생님 수업에 들어가서도 그거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수학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마다 풀이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수업에 들어가서는 이해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제대로 된 선생님을 잘 알아보시고 그 선생님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으면 그 선생님을 믿고 쭉 계속 따라가시는 게 전체적으로 고등수학의 틀을 잡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들었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수업을 듣는다. 그런 관점 자체가 충돌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정말 문제풀이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중등수학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강사가 고등수학의 전문가인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한 선생님을 믿고 이제 어쨌든 수업을 듣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의 수업을 쭉 이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아이가 고등수학의 틀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선생님께서 고등수학 전반을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1 수학뿐만이 아니고 고2, 고3 그래서 수능까지 조금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인가를 잘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신 강사의 중요한 능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안에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뭐 열심히 불러내가지고 보충을 하고 뭐 오답을 해주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줄 수 있는지도 요 내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나 내신 시험이 어려운 학교들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내신 강사의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수업을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즉슨 제가 잘한다는 얘기겠죠. 네. 자, 수업 안내 및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수업 시간표는 수요일, 일요일 6시부터 10시 진행을 하고요. 클리닉은 추후 따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문 데스크라고 해가지고 수업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질문을 받아주는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업 내용은 실전 심화 개념을 정리를 하고요. 문제 해석 연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을 체계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조건,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즉 행동 영역을 정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기출 심화 문항을 풀게 됩니다.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통 03년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모든 모의고사를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제들은 선생님이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내신 기출 이 심화 문항들을 풀이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최적화 풀이 연습.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제를 얼만큼 간결하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얼만큼 문제풀이를 체계화시킬 수 있느냐. 어떤 문제를만에 통하는 그런 풀이가 아니고요. 그 문제와 비슷한 상황들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드릴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개별 오답 관리, 문제풀이 반복 훈련이 진행되고요.
학교별 프린트 보기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자체 교재하고 워크북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자, 본교재 구성은 실전 개념, 기본 개념 정리하고 기초 연습. 이건 아이들이 주로 이제 푸는 문제들일 거고요, 스스로.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마다 이제 다루는 주제별 학습 문항입니다. 그래서 실전 개념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워크북은 주차별로 아니면 단원별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개인별 오답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다음 클리닉에 대한 얘기인데요. 개별 질의 응답을 하고요. 아이들이 워크북 풀었던 거 그리고 아니면 복습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업 첫 시간에 한 30분 정도는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복습 테스트를 했던 문항들에 대한 오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들을 뽑아서 아이들이 풀 수 있게 하고요. 수업 후에 복습 영상 제공을 하고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1시간 전부터 질문 데스크 운영하고요. 클리닉은 저도 들어가고 조교도 동시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교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 많고, 그래서 동시 진행하고 다만 이후 일정은 추후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별 오답 관련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크북하고 오답 그 복습 테스트 오답 문항들을 개인별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만약 너무 나가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이거는 난이도가 조정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쉬운 걸 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걸 주거나 할 텐데 쉬운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 수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들다 하면 제가 보통 난이도를 낮추는 것을 좀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인별로 난이도가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내신 등급 테스트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실제 내신 시험지로 시험을 보고요. 그 점수를 가지고 그 당해 그 시험의 평균 표준 편차 학생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석차하고 등급을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신을 통한 모의 평가고요. 요것들이 처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한 번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내신 대비 진행하고 2단계부터 계속 등급 테스트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이 끝나고 아이들한테 이제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한테 아이들이 과제가 뭐였고 과제를 어떤 식으로 완성했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내신 대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3단계 내신 대비거든요. 자, 일단 실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스테이지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실전 심화 개념, 그래서 제 자체 교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누적 범위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복습 테스트에 대한 오답용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리솔루션이라는 이 전범위 문제풀이 엔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범위 문제풀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5단원까지가 시험범위라고 한다면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전범위에 걸쳐가지고 매 시간 이런 식으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 3단원을 문제를 풀게 되면 1, 2, 3단원 나오고 4단원을 문제 풀면 또 1, 2, 3단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 시간 계속해서 전범위로 문제를 풀게 되고요. 이때 실전 내신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을 바로바로 산출을 해가지고 물론 해당하는 학교들에 대한 것도 당연히 보지만 해당하지 않는 주변 지역의 학교 기출들도 똑같이 진행을 해서 등급 산출을 계속하게 돼서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별 프린트랑 개별 첨삭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답 문항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실전력을 계속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매 시험마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시면 당연히 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제 내신 대비반에 대한 정리고요. 연간 커리큘럼은 일단 당연히 학기 중에는 내신만 진행을 하고요. 방학 중에는 이런 식으로 선행학습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클리닉을 꼭 참여해야 하느냐, 클리닉도 수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저랑 따로 뭔가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일찍 온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남아서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석 시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 보충이 기본이고요. 영상 보충하고 이후 부족한 부분은 따로 첨삭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약점 과목인데 극복이 가능할까요?를 물어보시면 솔직히 말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앞부분에 있었던 것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가 역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앞서 있는 상태에서도 따라잡히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2학년인데 좀 약점 과목이라고 하면 다른 과목에 좀 비중을 줄이더라도 수학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아니면 기본적으로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등수학을 전반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좀 열심히 많이들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3월달에 진행할 내신 대 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이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